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하면 그냥 사서 쭉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몇 년간 장기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사서 쭉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발 드림팀에선 결승점이 보이기라도 하지, 후자의 경우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더라도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림에선 웅덩이 너머에 목적지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앞에 웅덩이가 바다처럼 끝도 없이 이어져 있을 것만 같은 게 장기 투자예요. 스위스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호수가 무슨 바다처럼 넓더라고요. 이런 호수가 눈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그 너머엔 엄청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 저기를 지나갈 엄두가 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장기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직 장기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이번 사이클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장기 투자했던 경험과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투자 잘 하고 계신 친구님들은 보시고 서로 생각이 맞는지, 다른 부분들은 어떤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친구님들, MG파이어족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세,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를 뚫고 오르다 조정세, 코인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계좌 인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기준에서 코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제 가슴도 아프고 멘탈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라서 구독자 친구님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고수도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고요. 상패도 당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투자를 잘했다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반복해서 제 자산은 최소 몇십억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점에서 못 팔아서 날린 돈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투자를 잘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단타로 접근하지 않고 큰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는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자연히 하락장을 겪고 힘들게 쌓아 올렸던 자산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 투자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2018년에 1억을 달성했다가 다시 1000만원대로 떨어지고 다시 21년쯤에 2억을 넘겼다가 다시 1억 밑으로 떨어졌었죠. 어떨 땐 벌고 어떨 땐 잃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됐기 때문에 25년 현재 4억대의 자산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배운 덕분에 인사이트가 생기고 하락장이 와서 불안해도 일단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생기고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타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지향해온 제가 느꼈던 장기 투자가 힘든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매를 한 이후 오르기만을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내가 산 가격이 최저점이기만을 바라죠. 그러니까 계좌에 찍힌 손실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에만 포커스를 맞춰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믿음도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면 믿음도 같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오만전자일 때 여론이 어땠나요?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쭉쭉 올라갈 때 삼성 혼자서 바닥에 빌빌거렸죠. 사람들은 삼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삼전 탈출은 지능순 등등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였고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죠. 저 역시 6만원대 평단가를 갖고 있어서 꽤 오래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7만원 정도의 평단가였는데 5만원대에서 물타기해서 6만원대로 떨군 거긴 합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약 6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잡주가 아닌 우상향할 우량주라면 저렇게 저점에서 장기간 횡보할 때 모아가면 꼭 한 번에 크게 반등을 해주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TMF, TLT, 페이팔도 그런 차원에서 저점 횡보 구간일 때 천천히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 기나긴 횡보 구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식들은 오르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욕하지, 조금 올랐나 싶으면 그대로 내리 꽂아버리지, 이 기나긴 횡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 이퀄 심리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건 심리가 바닥이라는 소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건 심리가 뜨겁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성공하려면 심리가 바닥일 때 들어가서 심리가 뜨거울 때 나와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땐 영원히 하락할 것 같고 주가가 오를 땐 영원히 오를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한다는 건 심리상으로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고 그 공포를 이겨내야 매수 버튼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절대 안 오를 것 같을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사냐? 라고 하면서 한창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이퀄 대중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심리가 바닥일 때부터 우량주들을 천천히 모아가면 대개는 성공합니다. 물론 일부는 실패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죠. 다 성공하면 제 자산은 4억이 아니라 40억도 넘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으니까 성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실패해서 잃은 손실을 메꾸고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켜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격이 최고점이라는 건 심리도 믿음도 최고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다 라는 관계가 그 누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지배하고 매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왜 파냐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해보시면 공감하실 텐데 욕심 내려놓고 진짜 매도를 하면 그 이후로 로켓 발사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진짜 배 아픕니다. 상패당했던 경험보다 이런 게 진짜 배가 아파요.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팔고 나서 올라가면 진짜 빡칩니다. 이거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음에 안 팔면 그대로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두 케이스를 모두 겪다 보면 조정이 올 때마다 멘탈이 겁나 흔들리게 됩니다. 그나마 저점은 차트 보고 대충 때려 맞히면 얼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더 떨어진다고 해도 물타기 하다 보면 평단가가 낮아져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고점의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해도 다 팔아버리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손가락 빨고 보거나 판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올라타는 수밖에 없죠. 고점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블에 버블이 끼고 거기에 버블이 또 껴서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분명 광기에 말도 안 되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 이후로 더 올라가 버리는 게 버블장입니다. 오죽하면 뉴턴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라고 했겠나요? 딱 이 그래프의 뉴턴 매매가 일반인들의 투자 패턴입니다. 소액으로 정찰병 집어 넣었는데 많이 벌어서 이쯤이면 많이 벌었다 하고 매도 칩니다. 근데 조금 조정이 옵니다. 와, 잘 팔았다. 나 투자 좀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로 로켓을 쏴요. 이미 팔았으니 지켜보는데 이게 내릴 법도 한데 미친 듯이 씻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건 진짜다. 가자! 하고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올라요. 역시 투더문! 화성 갈 거니까! 하다가 하락합니다. 아니야, 믿지 않아. 저번에도 하락하는 척 하다가 올렸어. 하며 쓸데없이 버팁니다. 실제로 좀 반등을 합니다. 역시나 반등하는구만. 가자! 하고 외칩니다. 그것이 마지막 탈출 기회인 줄은 모른 채. 그리고 주가는 그대로 탈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폭락해버리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하면 꼭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처음 투자했을 때 딱 저랬습니다. 진짜 귀신같이. 그래서 유명한 그래프가 있죠. 하이먼 민스키 모델입니다. 정말 귀신같이 버블 시장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18년의 비트코인, IT 버블의 나스닥, 1차 양자컴 붐의 아이온큐. 근데 재밌는 건 저렇게 폭락한 비트코인, 나스닥, 아이온큐는 지금 보면 저 그래프들이 귀여워 보일 정도로 대상승을 했습니다. 저때 최고점에 매수했다면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힘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존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19,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마이너스 85% 폭락을 했으나 결국 10만 달러로 5배 상승, QQQ 112달러에서 20달러로 82% 폭락을 했으나 결국 630달러로 6배 상승, 아이온Q 30달러에서 3달러로 마이너스 90% 폭락했으나 60달러로 2배 상승, 모두 전고점을 탈환한 것은 물론 훌쩍 높은 수익률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IT 버블 나스닥은 못 겪어봤지만 비트코인과 아이온큐는 저 사이클을 통으로 다 겪어보고 버티고 결국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80에서 90% 때려 맞아보는 무서운 경험이지만 결국 극복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하락할 때 멘탈은 단단해지고 상승장 땐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무작정 1억 모으지 마라. 1억 모으고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90%는커녕 마이너스 30%만 맞아도 패닉 온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두드려 맞고 경험을 먼저 쌓아야 한다고 말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1억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라 했으면 저는 아직까지 투자를 시작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자산인 4억대에 한참 못 미쳤겠죠. 1억을 못 모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님들의 상당수는 아직 장기 투자의 한 사이클을 통으로 경험해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봐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과 직접 겪어본 것은 분명 다른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게 되시겠죠. 그래서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친구님들을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투자의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오를 것 같은 종목, 사야 하는 시기, 팔아야 하는 시기, 투자를 과정이 아닌 결과로, 선이 아닌 점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나라 시험이 죄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다들 정답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모든 게 쓸모없는 겁니다. 그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 찾아가면서 느낀 감정과 지적인 깨우침 등 단 0.01만 틀리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게 바로 정답 찾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답을 찾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정해놓은 사회에서는 누가 더 많은 기준점을 넘기냐의 싸움입니다. 시험에 통과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취업하고, 저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기준점을 넘기 위한 정답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정답이 아닌 것들은 모조리 틀렸다고 치부하게 되죠. 하지만 인생과 투자는 딱히 정답도 없고 기준점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준점을 넘긴 부분이 있는 A가 더 높게 평가되며 기준치를 한 개도 넘지 못한 B는 무시당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투자를 하는 등 정답이 없는 분야로 넘어가면 B가 A를 압도하게 됩니다. 저 역시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치를 넘은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학도 인서울 아니고 키도 평균보다 작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요. 회사도 변변찮은 중소기업만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다니는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자산을 일구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4억대 자산을 만들어 파이오족 생활을 하며 제가 원하는 삶, 자아실현,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건 그냥 쉽고 빠르게 가고 싶다는 심보일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 시간 낭비, 기운 낭비일 뿐입니다. 시장은 워낙 다양한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단 0.001만 틀려도 오답이 되는 정답의 세계에선 모든 변수와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 계산하지 않는 이상 모두 오답이 될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모두 틀린 것이 되는데 인간이 시장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여도 결국 놓치는 게 하나라도 있는 순간 그 투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가죽으로 뒤덮는 것보다 내가 신발을 신는 게 더 쉽고 효율적이죠. 시장을 예측하고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사자마자 오르기를 바라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의 멘탈과 인내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칼을 갈고 기회가 오면 깊게 찔러 넣고 상대가 죽을 때까지 버티세요. 투자를 할 땐 항상 기대 수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만약 번다면 최대 몇 %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지금 들어가서 물린다면 최악의 경우 몇 %까지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모두 노트에 써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기대 수익률이 50% 이상 나온다,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세요. 오늘 이야기의 세 줄 요약입니다. 그냥 사서 버티는 건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다. 이건 진짜 겪어봐야 안다. 가격과 심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면 사람들이 욕한다.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오늘은 제가 8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해오면서 했던 경험들과 생각,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독자 친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파이어 운동 열심히 해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봅시다.